자, 구성권이라 하면 원래 책임자 이외에 다른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원래의 책임자한테 원래의 거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다. 그지? 예. 그래서 구상권은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이 자기 책임이냐 대위 책임이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다르다. 그지? 어떤 입장을 취할 때 대위 책임을 취할 때는 구상권이 성립한다라고 그래서 그지? 자기 책임서를 취할 때 자기 책임서를 취할 때 대위 책임서를 취할 때 대위 책임서를 취할 때 구상권이 성립해. 그지?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서를 취할 때는 선택적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지? 근데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있잖아. 이게 자기 책임서를 취하는 학자가 언제나 선택적 청구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또 대위 책임서를 취한 학자가 언제나 구상권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임의 성질상 구상권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게 적합하다 이런 말이죠. 논리적으로 볼 때. 또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책임서를 취할 때는 선택적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이런 뜻이지 언제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론들을 보면 자기 책임설과 대위 책임설을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해서 선택적 청구권이나 구상권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구상권의 문제는 있지. 구상권의 문제는 우리 헌법에도 등장합니다. 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진 경우에는 가해 공무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지? 그게 이제 구상권과 관련되는 이 내용이 되는데, 이 구상권이 있잖아. 우리 판례는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이제 구상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지? 선택적 청구권도 사실은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 논리적인 구조와는 달라. 대위 책임설에서 구상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고의든 관계없이 그런 말이거든. 그지? 요견에서도 그런 말이거든. 그지? 그런데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그런 말이지. 그지? 그래, 뭐 그런 이야기 적어 놓고 있고요. 그 390페이지 보면은 선택적 청구권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선택적 청구권의 부분에서도 학설은 있지 사실은 선택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지면 그뿐이지 뭐 또 개인한테 가해 공무원 개인한테 또 다른 책임을 지우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가해 공무원 개인이 지는 책임은 국가배상 책임이 아니라 결국 민사상의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요. 그래서 선택적 청구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가 학설상으로는 더 많다. 그지? 그리고 또 있잖아. 구상권이라는 것하고 선택적 청구권은 어떤 관계 있어요? 봐봐. 구상권이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가해 공무원한테 다시 국가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 그지? 구상권이라는 거는 그런데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자기 책임서를 취하는 경우에 고의나 중과실이나 관계없이 모두 선택적 청구권을 갖고 있는다면 선택적 청구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가해 공무원한테 다시 책임을 묻는 거잖아. 이것도 책임을 묻는 거고 이것도 책임을 묻는 건데 좀 뭡니까? 균형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취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청구 절차. 청구 절차는 결정전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지? 결정전치주의. 결정전치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국가배상심의회의 성질, 성격 이거 한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배상심의회의 성격을 알아야지 결정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이 결정의 의미를 결정의 의미, 결정의 법적인 성질은 뭐냐? 사실은 이걸 설명하려면은 위에 거가 전제가 돼야지 설명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는 임의 절차화 되었다는 점, 임의 절차화. 네, 여기 더 중요합니다, 그지? 여기서부터 하죠. 국가배상심의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지? 위원회 조직이야. 위원회 조직인데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뭘 하겠어요? 배상 책임에 심의를 하고 심의 및 결정을 하겠지, 그지? 여기서 하는 것은 국가배상심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뭐와 뭐를 한다? 심의와 결정을 해, 그지? 심의와 결정. 심의라는 거는 뭡니까? 심사해서 의결하는 걸 말한다, 그지? 심사해서 의결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결정의 의미는 뭐냐는 거지, 그지? 자, 이 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건데 우리가 배웠듯이 위원회라는 것은 세 가지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있고요, 의결기관인 위원회가 있고, 행정위원회는 뭡니까? 행정청인위원회를 말해. 행정청인위원회. 독임제 행정청이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합의제 행정청인위원회를 말하지. 그 다음에 의결기관인위원회, 자문기관인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속해 여기서? 행정청인위원회, 행정위원회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정이 뭐가 됩니까? 처분이 되는 거지, 그지? 요런 결정은 뭡니까? 이것이 처분이 됩니다, 처분. 처분이니까 이 처분은 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 그렇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 될 수 있습니다, 그지? 행정심판은 별도의 행정심판보다는 재심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재심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자, 그러면 일단 됐어. 국가배상심의회는 행정청인위원회,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행정청의 어떤 처분 내용이다, 그지? 결정인 처분이라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임의 절차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말이야 결정 전치주의라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 전 국가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결정 소송 전의 결정을 옛날에는 필수 절차로 했단 말이야, 그지? 소송 전 절차가 임의적인 절차로 바꿨다는 거지. 임의 절차화 됐다는 말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지? 국가배상심의회에 의한 결정을 거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장점은 뭐야? 장점은 빨리 해결할 수 있겠지, 그지?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만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 그지? 신속히 할 수 있고요. 또 전문기관이 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지?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지? 법원만큼 공정하지 않으리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 그지? 법원은 지극히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국가배상심의회는 행정기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가 편을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2000년도에 있잖아. 2000년도 이전에는 소송을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국가배상심의를 거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국가배상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었는가 하면 이 결정전치주의가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결정전치주의의
결정전치주의가 뭐가 됐다고?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이유는 뭘까? 결정전치주의가 위헌 판정을 받은 이유는 뭘까? 뭐겠어요? 다이. 뭐를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기 때문이겠지, 그지?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뭡니까? 실제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지? 재판 청구권은 뭐야?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결정이라는 걸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니까 제한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예, 그래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자, 요 시기에 또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있잖아. 결정이 일어나고 동의하면, 결정이 일어나고 여기에 동의해서 있잖아. 수령을 하면, 아니, 수령까지 할 필요는 없구나, 그지? 표현을 좀 보면 수령해야 되는구나. 결정하고 동의해서 지급을 하면 지급의 효과가 재판상 화해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하겠어요. 과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국가배상심의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에 대해서 이 피해자나 국가나 다 동의하면, 그지? 지급이 이루어지겠지, 그지? 지급을 하고 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지? 예. 근데 재판상 화해가 뭔지 좀 설명한다, 그지? 예. 재판을 하는 판사는 있잖아. 두 가지를 내릴 수 있겠지, 그지? 뭡니까? 판결이라는 걸 내릴 수 있겠지, 그지? 처음에 판결, 그지? 판결이라는 건 뭡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싸우는데 누구 말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걸 판결이라 그래, 그지? 예, 그래요.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지, 그지?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뭐를 시킬 수 있어요, 둘이? 화해를 시킬 수 있어요, 화해를. 그지?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판결하고는 좀 다르지, 그지?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야? 판사가 내리는 거고요. 화해는 원고하고 피고하고 둘 간에 서로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타협을 보도록 완전히 놔두는 화해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있잖아.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화해가 있어요. 요거는 뭐야?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하다가 판결 내리지 않고 화해하는 거지, 그지? 이걸 재판상 화해라 그러고요. 소송 제기 전에 화해할 수도 있어. 제소 전 화해라는 게 있어. 그럼 소송하기 전에 화해하면 더 좋겠지, 그지? 예, 그래요. 근데 요 화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판사가 원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피고 이야기도 다 들어봤어요. 판사 나름 자기의 마음, 생각은 사실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되면. 그런데 판결을 내리면 둘 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지. 그지?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겠잖아.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 변론이 끝났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동의할 거다. 내 생각에는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두 분이 서로 화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잖아.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는 말 그대로 둘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둘이가 결정하는 건데 이 화해의 내용이 어떤 구속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화해를 하면 뭐를 작성하는가 하면 화해 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화해 조서라는 게 이제 말 화해문이야. 그지? 우리는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그지? 예. 그러고 나서 이 화해 조서는 누가 인정해 줘야지 효력이 있겠어요? 판사가 화해 도장 이렇게 화해했습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 주겠지, 그지? 그러면 이 화해 조서는 뭐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겠어요?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예. 판결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일종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민정이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안 갚잖아, 그지? 그러면 돈은 네가 언제부터 빌려갔고 이런 것들을
뭡니까? 확인한다고 그러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지? 그런 효력을 지니는 게 판결문. 어려운 말로는 채무 명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민사소송법에서. 어쨌든 이제 판결문하고 화해 조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지녀. 판결문을 받게 되면 있잖아. 판결문을 받고 요것을 뭡니까? 판결문을 받으면 물론 이제 판결문을 받았는데 다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여기서 화해 조서가 갖는 효력은 있잖아. 최종 판결문하고 같은 효력을 지지. 최종 판결문. 그래서 확정 판결된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툴 수 없어요, 그죠? 확정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발생했다고 그래?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 그지? 이러면 뭐야? 불가쟁력이 발생해. 자, 그래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결정을 받고 돈까지 다 받아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지?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라 그러나? 그런 장애가 올 수도 있는 거지, 예컨대, 그지? 그러면 다시 또 묻고 싶은데 이거 옛날에 안 됐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했던 배상액보다 좀 적어. 그래도 다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요런 화해의 효력, 확정 판결의 효력, 요런 규정들이 말이야. 이런 규정들이 폐지가 됐어. 이 규정이 폐지가 됐단 말이야. 규정이 폐지.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어. 이유도 뭐라고 이것도 뭡니까? 이유는 똑같아. 이유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거지, 그지? 그치? 그래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요런 규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치? 그래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배상받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으로 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국가배상심의회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봅니다, 그지? 국가배상심의회는 있잖아. 크게 두 가지의 조직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본부심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본부심의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 법무부에 있어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요 아래에 지구심의회가 있어요. 여기도 지구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두 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이 국가배상심의를 총괄하는 국가행정기관 어디일까? 법무부에서 총괄합니다, 그지? 이게 여기 본부심의하고 특별심의가 이렇게 좀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있잖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다 받고 있어요. 이 정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법무부에 가면 저기 송무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 송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상하 관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지? 물론 조직상으로는 상하 관계인데 얘도 심의를 합니다. 얘도 심의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다 지구심의에서 합니다. 그런데 가액이 크거나 뭐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이러면 본부심의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있잖아. 심의의 측면에서는
심의의 측면에서는 상하관계가 아니야. 심의의 측면에서는 상호관계 아니야. 조직 측면에서는 상호관계 있는데요. 심의의 측면에서는 얘가 못하는 사건을 얘가 하는 거지. 얘가 1심, 얘가 2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 그래요. 절차는 보면 있잖아. 심의를 하면 결정을 하겠지, 그지?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 그지? 동의를 하는데 동의 이후에는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신청을 하고 지급을 한다, 그지? 이게 누가 신청하노? 피해자가 신청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하겠지, 그지? 예.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도 아무리 결정을 내려도 있잖아. 신청을 해야지 돈 주는 거야.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 그지? 신청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신청했는데도 또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 그지? 그래서 if not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 이거 안 하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 예. 그래서 저게 뭡니까? 이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지, 그지? 처분이지만 일방적이지 않아. 처분을 이렇게 내리고 상대방이 동의할지 안 할지를 기대하는 뭐, 그지? 그래서 그 국가배상 심의 결정의 성격에 대해서 이 완전한 형식의 처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어쨌든지 아까 또 재심 신청도 하는데 재심도 있잖아. 자기 기관에서 그냥 담당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있잖아. 봐봐. 처분이라는 걸 내리면 있잖아. 자, 불복 절차. 불복이라는 게 뭔지 알지? 어필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야, 그지? 자, 처분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의신청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처분기관한테 바로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불복 절차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뭡니까? 처분청에다가 하는 거라서 뭘 담보할 수 없어요. 이 얘가 갖는 뭡니까? 공정성을 담보하기 좀 어렵다, 그지? 얘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 얘는 처분청이 아닌 대개는 처분청의 상급기관 내지 처분청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기관이 주로 한단 말이야. 얘보다는 조금 공정하겠지, 그지? 그렇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이 하고 있다는 점, 그지?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은 공정하면 이건 공정하겠지, 그지? 제3자성을 갖추고 있다, 그지? 나중에 배우지만 정식 쟁송이냐 약식 쟁송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것 중에서 있잖아. 제3자성과 독립성 갖추면 정식 쟁송, 이런 건 약식 쟁송이라고 그래. 제3자성 독립성이 없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좀 이따가 쟁송편에서 배웁니다, 그지? 하여튼 이런 이야기 있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390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그 391페이지 보면 심의 결정 절차에서 뭐 몇 주가 지나면 뭘 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는 거지. 그래, 뭐 알 필요가 없진 않지만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자, 392페이지 소송에 의한 배상 청구. 그래요.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를 공법 관계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고요. 이거 좀 설명한다, 그지?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공법관계설, 사법관계로 보는 사법관계설, 그지? 공법관계설에 따르면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이 되겠지, 그지? 여기 뭡니까? 판례와 실무, 그지?
공법관계에서 학설 이런 거 배웠잖아. 민사소송인 거는 뭐 쉽게 이해해야 된다. 행정소송에는 있잖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별로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는가 하면 항고소송이라는 거하고 당사자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둘 중에서 있잖아. 국가배상소송하고 어울리는 거는 이걸까 추측해 봅니다. 그지? 당사자소송이라는 거는 있잖아. 국가하고 피해자하고가 대등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소송이야. 항고소송이라는 국가는 우월하고 개인은 이제 좀 낮다는 거지. 그지?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배상소송은 항고소송이게 당사자소송이게? 국가배상소송은 있잖아. 국가하고 피해자하고의 관계가 대등하다는 걸 전제로 할까? 아니면 국가가 더 우월하다는 걸 전제로 할까? 그래, 대답 좀 해줘.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지? 당사자 소송. 네.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피고가 누가 되는가 하면 피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를 합니다. 그지? 문제 아주 가벼운 문제. 지난번에 했나? 부산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혔어. 이런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의 주체는 누구냐 또는 국가보상소송에서의 피고는 누구냐. 그지? 1. 대한민국 2. 부산시 3. 경찰청장 4. 부산시 경찰청 다음 뭡니까? 대한민국 뭐 그런 거란 말이지. 그지? 왜? 국가는 경찰은 국가경찰이니까. 그지? 문제를 바꿔서 제주도에 가면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제주도 자치경찰대 대장은 계급이 뭐게? 총경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도에는 있잖아.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공존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게?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주 특별자치시, 아니 자치도, 특별자치도, 그거만 지방자치단체야. 그럼 제주도 안에 제주시도 있고요, 서귀포시도 있잖아요. 그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지? 그냥 행정상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 따로 나눠 놓은 것밖에 없어. 그지? 옛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제주군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졌어. 아예. 그런 행정적으로도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대에 소속된 경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면은 피고가 누가 돼? 제주특별자치도, 그지? 가 되는 거야. 도지사 아닙니다. 도야 그냥. 왜냐하면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돼. 행정 주체가. 여기서는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 얘는 누가 피고가 되는가 하면 처분청이 피고가 됩니다. 처분청. 요거는 뭐야? 행정기관이지, 그지? 행정기관과 주체의 차이점 배웠잖아요, 그지? 얘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고요. 얘는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은 끝. 끝이야. 자, 국가배상 책임 우리 이제 배웠어, 그지? 국가배상제도가 행정구제제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자, 국가배상제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몇 가지 있다, 그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차례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검토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공무원은 누구냐, 그지?
직무상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지? 그래서 직무의 개념, 직무 집행의 의미, 그지? 그다음에 위법하게 위법이란 말은 뭐냐, 그지? 행정규칙과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뭐 사익보호성은 판단할 거냐 말 거냐, 그지? 예. 그다음에 손해를 일으킨단 말이지, 그지? 손해는 인적인 손해, 물적인 손해가 다 포함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상당 인과관계, 그지? 요 중에서 어디까지 중요해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요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 그지? 예. 그리고 개별 문제로서 뭐 판단했어요, 우리가? 취소 소송의 결과가 국가 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뭐 어디서 봤어요? 법령의 위반, 위법하기에서 봤잖아요, 그지? 위법의 의미 중요합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봤어요? 통치행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도 있지, 그지? 그래요. 통치행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취소소송 결과가 국가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법의 의미와 관련해서, 그지? 요 두 개는 별표로 그랬어. 별표라고 말한 건 있잖아. 케이스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배상 제도의 한 유형은 아닙니다. 국가배상 책임, 국가배상 청구권의 한 유형은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 왜 여기서 공부하는가 하면 이것도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과 결과제거 청구권의 공통점은 위법한 국가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 이거는 같은 공통점이 되겠지. 그래서 뭡니까? 위법한 결과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애초에는 말이야, 이런 거야. 적법한 행정 활동 결과. 행정 활동을 애초에 시작하기는 적법하게 했어, 그지? 적법한 행정 활동의 결과로 위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적법한 행정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위법한 상태에 대한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야, 그지? 이것이 바로 결과제거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애초에는 위법한 것이 아니야. 애초에는 적법하게 했는데 말이야.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이런 말이지, 그지? 남아 있는 상태가 위법할 때 그것에 대한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야, 그지? 자, 요 지역에 있잖아. 요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 그지? 국토계획상 공단이 들어서기로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수용이 이루어지면 수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이니까 땅을 가져가겠지, 그지? 그런데 국토계획이 취소가 되고 수용도 취소됐어요. 둘 다 이렇게 취소가 됐단 말이야. 취소가 됐으면 뭡니까? 뭐 해야 되겠어? 토지를 반환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토지 반환을 하고 있지 않아. 안 하고 있어. 이럴 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결과제거 청구권이야. 토지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일종의 반환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의 일반적인 형태가 반환 청구권이야. 책에도 내가 이런 예를 들어놨잖아. 이 사람이 술 먹고 뭡니까? 야구 방망이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지?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야구 방망이 뺏어 나왔겠지, 그지? 강제로 영치해 놨겠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깨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돌려보내줬다, 그지? 돌려보내줬는데 야구 방망이는 안 줬더라. 야구 방망이를 돌려주시오. 반환 청구권의 행사가 바로 결과제거 청구권이야, 그지? 그래서 경찰 활동,
적법하게 했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거는 위법한 상태다. 뭐 이런 취지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의 학설에 대해서 있잖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한 유형이다. 유형이라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인 견해였어요. 종래, 그지? 과거의 다수의 견해였어.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은 또 모르잖아, 근데, 그지?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길윤식 들어봤어?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야 그럼 이게? 그래요. 맞아. 물권이라는 것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해, 그지?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에 대한 청구권이야. 이런 말이야. 내 땅인데 있지. 내 땅인데 자꾸 누가 침범해. 그래,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배권이야. 그래서 물권 중에 대표적인 물권이 뭐야? 소유권이야, 그래.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그지?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길윤식이 집이. 길윤식. 여기 준영이 집이. 윤식이네 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무가 준영이네 집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럼 준영이가 있잖아. 가지치기를 시작해버렸어. 물권적 청구권이야. 내 말이야. 내 집을 방해하잖아, 그지? 요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청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청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건에 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방해 제거 청구권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지. 근데 옛날엔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요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해 대상이 뭐임을 전제로 하는 거야? 재산권임을 전제로 하는 거야. 침해 대상이 재산권을 전제로 한 것이야. 한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결과제거 청구권이 재산권을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뭐도 된다고 그래요? 명예, 무슨 호평이라는 게 뭐야? 칭찬하는 거지.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택하는 견해는 지금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지, 그지? 명예나 칭찬 같은 것도 뭐에 결과제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명예나 칭찬 어떤 예를 내가 책에 들어놨는가 하면 있잖아. 이런 예를 들어놨어. 공직자가 직무수행상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거는 직무수행상의 발언이니까 애초에는 적법한 행위, 그지? 나중에 그 결과가 불법하게 나타난 거 아니야, 그지?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결과제거 청구권을 발동하면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겠지, 그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발언에 철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 그래. 그래서 394페이지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인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재산권에 한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보다 넓은 범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공권인가? 공권이다, 그지? 공권이다. 왜냐하면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잖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하거나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어디 있어?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청구가 피해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요건 개인적 권리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 개인적 권리는 여기서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은 물론 명예, 호평 등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공권력은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도 포함이 된다. 그렇지?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국가배상의 대상하고 비슷하지, 그지? 다만 뭡니까? 사법상의 사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은 다르다, 그지? 위법 상태 계속해야 된다. 청구권 행사 방법 민사소송, 당사소송이 있어, 그지? 민사소송 결과적인 청구권을 사건으로 보는 경우에 민사소송, 공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소송. 우리는 공권으로 봤으니까 당사자 소송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사회보장법상 회복 청구권이라는 거야. 사회보장법상 회복 청구권은 이겁니다. 이것도 여기 쓰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공무원의 위법한 작용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야. 그지? 그래서 내용 보니까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연금을 적립해 가지고 있잖아. 나중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지? 사실은 그런데 이 애가 지금도 적합한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연금이라는 건 있잖아. 우리한테 긍정적인 제도입니까? 부정적인 제도입니까? 긍정적인 제도지, 그지? 내가 돈이 있으면 있잖아. 예금을 하는 게 좋습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붓는 게 좋습니까? 그래 배웠지, 그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요 기반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실제로는 사실이야. 물론 그래도 연금을 붓는 게 아직까지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 연금이라는 제도는 뭡니까? 노후에 경제적인 궁핍이 예정이 되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국가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급여를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연금 냈던 거를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받아가는 컨셉이겠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는 연금을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내가 은퇴할 때는 그때 젊은이들이 낸 돈으로 내 연금을 가져가는 방식. A, 전자가 맞겠어요? 후자가 맞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물론 전자의 방식에 의한 연금 제도도 있고요. 후자에 의한 연금 방식도 있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절충하고 있는 제도도 있는데 대부분 후자를 택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어떤가 하면 지금은 한 4-5명의 젊은이가 한 명의 노령 인구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그럴 때 되면 있잖아. 내가 한 30년 후에 이래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2사람이 한 명을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관계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옛날에는 100원씩 내면 됐던 걸 200원씩 내야 되는, 그지? 200원이 어디서 나와? 그때 돼도 100원씩 내겠지. 그 대신에 내가 반밖에 못 받겠지, 그지?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일부 몇몇 사람들은 연금 거부 운동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연금 제도들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별 의미도 없어요. 그때 되면 그 제도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바뀌면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만 사실은 영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이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지? 보통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연금을 뭐라 그래? 국민연금이라 그러지. 그지? 그 다음에 나처럼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연금들을 직역연금이라 그래. 그래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들은 별도의 뭡니까? 돈주머니가 따로 있는 거지. 그지? 따로 하는 거야. 누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국민이 많이 받겠어요? 공무원이 많이 받겠어요? 공무원이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연금 개혁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지, 그지? 근데 이제 2가지의
이해 대립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은 애초에 많이 넣기도 있지만 뭐가 없는가 하면 회사하고는 달리 공무원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민들은 아니 왜 공무원들은 저들이 제도를 만드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계속 한다 뭐 이런 비난을 또 하는 거지, 그지? 예,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뽑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공무원 연금 한 10년 정도 붙다가 사학연금으로 넘어와서 공무원하고 사학연금하고는 서로 돈주머니를 같이 이용해. 그러니까 금고를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이 돼요. 내가 이렇게 이제 나는 그 국립대학에 있다가 사립대학으로 와서 그랬거든. 내가 다시 국립대학으로 가면 그럼 그대로 이동이 됩니다, 그지? 예, 그대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어쨌든지 연금 개혁을 자꾸 할수록 이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지? 자꾸 줄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연금이 더 저축보다는 수익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연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밭내고 국가가 밭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세금이 더 뭐 이자가 더 붙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것보다 누군가 더 많이 내주니까 점점점 커지는데 앞으로 이 비율이 내가 내는 게 많아지고 국가가 내주는 게 줄어들고 이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이제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지? 그러면 연금 안 내도 되나? 그럼 뭐 나는 뭐 연금 안 하겠단 말이야. 나는 내가 그냥 저축해서 살겠다. 연금은 뭐야? 강제보험입니다. 강제보험. 사회보험이라 그래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강제보험이야, 그지? 산재보험 또 실업보험이라 그러지, 그지? 예. 그런 건 이 네 가지는 4대 사회보험, 강제보험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야? 조금 어려워도 있잖아.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같이 사는 세상이야, 그지? 그냥 같이 가자 이거지. 좀 힘들어도, 그지? 그래서 연금은 붓기는 부어야 돼. 이 요령이 좋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있잖아. 연금 붓는 것보다 저축을 막 요리조리 잘하면 더 유리하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사회보장법상 회복 청구권이라는 건 이거지. 공무원이 그런 사회보장급여 내용에 대해 잘못 알려줬단 말이야. 잘못 알려줬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잘못 알려준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옛날에 불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수급 대상자가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급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설명해야 되노? 여러분 참고로 있잖아. 내가 사회보장의 구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줄게. 사회보장은 있잖아.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사회보험이라는 영역이야. 이게 제일 중심이 돼요. 또 재산적인 구조도 제일 넓고요. 크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부조, 공적 부조라고 그래. 공적인 부조. 요런 개념 봐봐. 부조라는 거는 뭔가 도와준다는 거야, 그지? 우리가 결혼할 때 부조금 내잖아, 그죠? 그 부조가 같은 한자입니다. 공적이라는 말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준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 일반급여야. 일반급여라는 거는 뭡니까? 그냥 뭐 무逆출이라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사람이 뭘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주는 거야, 그지?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이건 뭡니까? 객출을 전제로 합니다. 이건 뭐야? 상대방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원래 뭔가를 쟁여놓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쟁여놨다가 나중에 타간다 막 이런 컨셉이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또 건강보험도 또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쟁여놓는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컨셉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기여를 해야 돼, 내가. 그 다음에는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어, 그지? 사회 서비스는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지? 이거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 무료인 경우에는 일반급여와 같아, 그지? 요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게 주로 대상이 되는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가 대상이 돼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임산부, 그지? 사회적인 약자, 여성,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법상 회복 청구권은 요거와 관련되는 거야. 여기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여기서 네가 얼마를 내면 작은 돈을 내면 작게 가져갈 것이고 큰 돈을 내면 크게 가져갈 것인데 이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어. 그지? 그래가지고 작은 돈밖에 못 받게 됐어. 나중에 내가 실수했네. 그래 옛날에 못 냈던 거 지금 내면 그 혜택을 줄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지? 그래. 내용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이 애초에 공무원이 한 행위가 뭡니까?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아니면 상황을 잘못 판단했거나 이런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국가배상의 뒤편에 쓰고 있는 거지만 국가배상하고 별로 관계는 없다 사실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이야. 그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주어는 행정주체가요. 행정주체가 적법한 공권력 침해로 적법한 공권력을 침해로 사유재산에 입힌 침해에 대해서 입힌 피해에 대해서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미안해 바꿀게. 사유재산에 입힌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하는 재산적 전보야. 자, 요게 이제 손실보상의 개념 요소입니다. 그지? 손실보상의 개념 요소는 행정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지? 행정주체가. 이게 주어야. 그지? 적법하게 말이지. 적법하게. 공권력의 침해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입힌 침해야. 그지?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합니다. 재산적인 전보입니다. 그지? 요 요소들을 조금씩 설명하면 되겠지. 하나씩 보지. 행정주체라 하면 누구누구를 말하겠어요? 자, 하나씩 해보자. 국가, 되나, 그지? 됩니다. 그지? 또, 지방자치단체 됩니까? 그죠? 오케이.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만 손실보상하나? 실제로는 손실보상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드노? LH공사잖아요. 그지? 그래서 뭡니까? 기타의 공공단체도 됩니다. 그지? 기타의 공공단체도, 손실보상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있잖아. 제일 부채가 많은 1년에 수백억씩 부채. 지금 쌓여있는 부채가 막 조 단위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사장이 되면 대단히 불안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서로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 그 부채를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너 그 사업 해라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지? 그래서 이 LH공사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책임 경영을 훼손하는 나중에는 아이 뭐 국가가 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 도덕 불감증을 불러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적법하게 해야 돼. 그지?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는가 하면 국토의 계획 및 대표적인 것만 적어. 대표적인 것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가 이 어려웠지 않지만 긴 명칭을 쓰는 이유는 법률에 좀 연역을 약간은 설명해 주려고.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뭐 이론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지만 계속 법이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요. 예. 요 법률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법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도시계획법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지?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있었어요. 이 없어졌어 지금은. 도시계획법하고 더하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요 두 개의 법률이 합해져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돼버린 거지.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요것도 두 개가 합쳐졌어. 옛날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수용법.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특별법.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름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 요건 옛날에는 요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공특법이라고 불렀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야, 특별법이야. 이 뒷명칭은 내 정확히 모르겠네. 하여튼 공특법이라고 불러. 공특법. 요 토지수용법. 이 토지수용법은 옛날에 있잖아. 손실보상법의 일반법 역할을 하는. 여러분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잖아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어요. 없는데 얘가 일반법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왜 일반법은 없고 일반법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냥 국가배상법 적용해 버리면 돼요.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침해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도 공권력의 작용이긴 한데 이게 뭐 위법한 작용도 아니고 그냥 행정 일상적인 작용이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침해의 근거가 나타나 있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면 손실보상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얘가 수용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일반법은 아니야. 그런데 요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지? 요거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노? 학자들이 공토법이라 그래. 또 공토법. 공토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공토법이라고 쓰는 교수님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 뒷부분 토지보상법이라 그러기도 해. 토지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그렇지? 이제 토지보상법은 얘하고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같지, 그지? 지금은 얘가 토지보상법, 공토법이 일반법적 역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여기까지 봤다. 그 다음에는 공권력 침해로. 공권력 침해라는 말은 뭐야? 그러면 손해배상은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은 국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으로 인한 피해이다. 맞아? 이거 뭡니까? 권력작용을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지? 국가의 공권력 침해라는 말은 권력작용이란 말이야.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권력작용의 결과란 말이야. 권력작용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은 강제적인 조치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여기 있잖아. 정민이네 땅이 있어요. 정민이 땅이 있는데 이렇게
공단이 들어서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 예? 그러면 요거 수용이 되잖아, 그지? 예. 수용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노? 협의 매수합니다. 협의 매수는 뭐야? 정민아 땅 팔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팔게. 그럼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겠지, 그지? 협의 매수를 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강제 매수 하겠지, 그지? 강제 매수. 이 강제 매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단 말이야? 수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있잖아, 요 강제 매수에 의한 결과 이게 손실보상의 대상이야. 얘는 협의 매수로 해서 보상하는 거는 강학상의 의미의 손실보상 아니야. 요거는 공권력 작용, 요거는 공권력 작용이 아니지, 그지? 예.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뭐가 적용이 돼? 사법이 적용이 돼, 요거는. 요거는 행정법 영역이지, 그지? 근데 사실은 이게 사법 적용이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판례는 그래. 사법 관계라 그러고 그러는데 협의 매수했는데 이제 나중에 돈 받고 땅 안 주면 강제로 뺏어가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이 개인들 간의 거래 관계와는 다르다, 그지? 예. 그래. 그 다음에 피해의 대상이 재산권이 한정이 됩니다. 재산권이 한정이 돼. 재산적 피해에 한정이 돼. 우리 저기 국가배상은 뭡니까? 재산적인 피해, 비재산적인 피해 다 포함하잖아. 손실보상은 재산적인 피해에 한정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의 반대말은 뭐야? 특별한 희생의 반대말은 뭐겠노? 일반적 희생이야, 그지? 일반적인 희생. 일반적인 희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희생이야. 사회적 범위 내의 희생. 재산권의 사회적 범위 내의 희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는 말은 재산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야. 그 자체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 그런 말이야, 그제? 내 재산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야. 재산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런 희생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뭐야? 내가 그냥 감수해야 돼요. 왜? 사회 전체가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일반적인 희생이라고 하는데 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희생을 우리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불러요. 예. 특별한 희생은 보상을 해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특별한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있잖아.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이런 게 있어요. 형식적 기준설은 말 그대로 개수로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100명이야. 그러면 인수 기준설, 그래서 난 극소수만이 피해를 보잖아, 그제?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거지. 다 손해 보는 거면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희생인 거고, 그지? 예. 그 다음에 질적 기준설 그런 거는 질이 다르단 말이지. 예? 자,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이렇게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라 그래요? 명동의 우리은행 지점 제일 비쌉니다, 그지? 뭐 한 평에 얼마 하겠노? 2억 정도 합니다, 그지? 예. 제일 싼 데 얼마노? 뭐 한 3,000원, 뭐 1,000원 단위 이런 데도 있단 말이지, 그지? 예. 똑같은 땅이라도 땅이 안 다르잖아, 그지?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지? 상황 구속성 소리 나중에 배워, 안 써도 돼. 예. 이 땅이 처한 상황에 다르단 말이지, 그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질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사회권의 재산권의 사회적인 제약의 범위, 요런 그지? 개념 단서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그지?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는 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야? 단체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야, 그지? 단체주의. 이거와 대비해서 손해배상은 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손해배상은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과는 달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지? 그 다음에 재산적인 전부, 돈으로 갚아주는 개념이다, 그지? 이 중에서 있잖아, 이 중에서 국가배상하고 공통되는 건 딱 두 가지네. 행정주체가 하고 재산적인 전부, 그지? 그거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다르지, 그지? 그래.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있잖아, 설명하고 마칩니다.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는 있잖아,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근대 민법 원리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대 민법 원리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뭐야? 의사자치의 원리라는 거 있지, 그지? 두 번째 원리가 뭐야? 소유권 절대 원칙이잖아, 그지?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은 뭐야?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도 손댈 수 없다 이거거든, 그지? 손실보상은 뭘 전제로 하노? 개인의 소유권도 국가가 손댄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 그지? 어떤 견지에서 공평부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을 댈 수 있다는 거거든. 국가가 사업을 하는데 개인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 국가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근대 민법 원리 중에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반성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다 그래요? 재화의 유한성에 있다 그래. 재화가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면 국가가 찍어내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재화는 유한하지 않아요. 특히 어떤 재화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유한하지 않아, 그지? 이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지?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만드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요즘은 뭐 환경 피해 준다고 뭐 못하게 하잖아. 옛날엔 자랑으로 삼았었는데 세상이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있잖아, 유한한 재화들이 많은 거지, 그치? 그런 유한한 재화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함께 써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손실보상의 개념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은 국민 전체가 골고루 나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예.